자, 2번을 해볼 텐데, 우선 저희가 아까 제일 처음에 과제 시작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API 호출한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이로써 조회하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API가 3초가 걸릴 일은 없죠. 지금 보면은 11ms 걸리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고요. 5ms 걸리네요. 자, 여기에 임의로 시간이 좀 걸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줌 컨트롤러에 가셔가지고 리줌 컨트롤러에서 리줌 레파지토리에서 한번 붙여볼까요? 리줌 레파지토리에다가 임의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전체 조회하는 여기에다가 딜레이를 한번 줘볼게요. mass.random을 줄 건데요. 곱하기 5까지 주라고 했으니까 저 6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mass.floor 주면은 이것은 0에서 5까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종종 쓰이는 코드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mass.random에다가 6을 곱해 주시면은 6보다 작은 숫자 0부터 5까지의 숫자가 랜덤하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랜덤 넘버라고 지정을 해놓고요. 이걸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랜덤 출력하게 해뒀고요. 서버 재실행 해보겠습니다. 자, 재실행하면은 다시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호출을 해보시면 4, 5, 5, 3, 3, 3, 0, 4, 2, 2,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0에서 5 사이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딜레이를 줘야 되겠죠? 딜레이를 줄 때 또 어떻게 주느냐? 이런 코드들은 자주 쓰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new promise 자, 이렇게 주면은 랜덤 넘버 동안 set 타임아웃이 그 뒤에 실행될 거고요. 이게 끝날 때까지 프로미스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딜레이를 주는 코드입니다. 랜덤 숫자 0에서 5초를 줬고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딜레이 하게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숫자는 0에서 5초입니다. 자, 보시면 0에서 5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밀리세컨드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0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밀리세컨드가 초 단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버 다시 한번 실행해주고요. 호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출 한번 해보면요. 자, 서버가 좀 오래 걸리죠. 2초를 쉬고 응답을 주는 겁니다. 2.02초가 걸렸죠. 다시 호출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3초가 걸리겠네요. 3.05가 걸렸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5초가 걸렸어요. 이번에는. 자, 굉장히 오래 걸리죠. 5초가 걸렸습니다. 계속 숫자가 높게 나오고 있네요. 좀 빠르게 걸리는 거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3초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5초 3초 분명히 랜덤입니다. 랜덤이라서 앞에 숫자도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계속 뒤에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0초. 자, 이런 식으로 빨리 나오죠. 자, 이제 이렇게 느릴 때 한번 슬랙 알림을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딜레이를 줬고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대로 두고요. 자, 이제 미들웨어로 가서 파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API 타임 체크라고 하는 걸 만들겠습니다. 타임 체크라고 하는 JS를 하나 만드시고요. 간단하게 const API 타임 체크라고 하는 미들웨어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API 타임 체크를 먼저 미들웨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들어오면 바로 넥스트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미들웨어 들어왔을 때 바로 다음 함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으로 RES에다가 이벤트를 걸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RES on에다가 finish 이벤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finish 이벤트가 들어오면은 API end라는 의미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finish 이벤트를 받아서 API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M프를 리로드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미들웨어 넣어주셔야 되겠죠? 모듈.export를 통해서 익스포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API 타임 체크를 라우터의 미들웨어로 한번 꽂아볼게요. 라우터에다 넣지 말고 전체를 넣어야 되니까 app.js에다가 넣겠습니다. app.js에다가 app.use를 통해서 전체에다가 타임 체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타임 체크를 넣어주고 리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PI 하나 호출해 볼게요. 단건 조회 같은 거 뭐 호출해 보면 잠시만요. API 엔드에 지금 라벨을 찾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뭔가 제가 출력을 잘못 해놨나 봅니다. 타임 로그가 아니라 타임 콘솔.log를 로그를 찍어야 됩니다. 자, 잘못 찍어놨네요. 자, 다시 리로드 해주고 다시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API 끝날 때마다 엔드가 잘 찍히는 거 볼 수 있죠. 오래 걸리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오래 걸리면 3초 끝난 뒤에 엔드가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3초 엔드.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재면 되겠죠. 시간을 어떻게 재느냐면, 자, 여기서 콘솔.time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을 해서 API라고 해서 타임을 찍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끝났을 때 API end라고 하면은 API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조회 다시 호출해 볼게요. 호출해보면 지금 4초를 딜레이 줄 거고요. 실제로 API가 끝났을 때 4.024초가 나왔다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1초 걸렸을 때는 1초 0013. 자,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재야 되겠죠? 시간을 재는 방법은 이걸 가져가지고 스타트 타임 하나 찍고요. 뉴 데이트 찍고요. 그리고 끝나는 곳 여기서 찍어 보시면 되겠죠. 엔드. 그리고 다시 API 엔드에서 끝나는 시간 엔드 빼기 스타트.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난 시간에서 시작한 시간을 빼주면 총 걸린 시간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조회 호출 한번 해볼까요? 2초가 걸렸을 때 시간은 2015. 이게 밀리세컨드 단위입니다, 지금. 그럼 2.015초가 걸렸다는 거죠. 여기도 2.035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해보면 22ms가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걸렸을 때 슬랙 알림만 추가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슬랙 알림을 추가하면 됩니다. 엔드가 엔드 빼기 스타트가 아까 조건이 뭐였냐면 3초였죠. 자, 아까 요구사항을 보면 3초 이상 걸리는 경우 알림을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초가 걸리는 경우에는 슬랙 알림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슬랙을 알림받을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슬랙에다가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 알림 채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추가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슬랙에다가 send message API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채세 포스트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HTTP를 통해서 발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앱에다가 토큰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토큰 같은 서비스를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 your 앱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create an 앱을 통해서 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rom scratch를 통해서 들어가시고요. 앱 네임은 슬로우 API라고 해보겠습니다. API 느릴 경우에 발송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슬로우 API라고 하고 여기 워크스페이스 통해서 본인의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 테스트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크리에이트 앱을 하시면 앱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웹훅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인컴 웹훅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ON을 해줍니다. ON을 해주면 웹훅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생성이 다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add new 웹훅을 만들어서 어떤 채널에다가 웹훅을 넣을지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알림 채널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허용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추가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슬로우 API가 추가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샘플 CURL이 나왔어요. 컬을 통해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통해서 터미널을 가서 이것을 복사 붙여넣기 한 상태에서 엔터 하시면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어요. 헬로 월드라고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이 헬로 월드 메시지를 바꿔보면 다른 게 올 수 있겠죠. 자,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용해서 메시지를 발송만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발송해줄 것인가? 저희 그럼 먼저 API 발송을 위해서 엑시오스를 설치를 해볼게요. npm install 엑시오스를 통해서 엑시오스를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요.
require를 통해서 axios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axios 여기서 슬랙을 발송해주면 되죠. axios 자, 지금 보시면 포스트를 통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xios post의 URL이 어떻게 되냐면 URL 여기 있죠. URL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로 어떤 게 넘어가냐면 얘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보기 편하게 줄바꿈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에다가 헬로 월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API가 너무 느려요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느려요 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메시지를 하나 더 추가해보면 좋겠네요. 여기에 end 빼기 start MS가 걸렸어요 라고 메시지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추가를 해봤고요. 서버 리로드 해보고 메시지가 잘 오는지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슬랙을 켜놓고요. 메시지를 봐야 되니까 슬랙을 켜놓고 API 호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초가 걸렸죠. 메시지가 왔습니다. API가 너무 느려요. 4.016초가 걸렸어요 라고 메시지가 오죠. 5초 또 오겠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5초가 걸렸는데 메시지가 잘 오고 있습니다. 3초가 걸렸어. 이번에도 오겠네요. 자,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 올 때까지 눌러보겠습니다. 2초. 이번엔 안 와야 됩니다. 메시지가 안 왔네요. 2초 031이 걸렸을 때는 슬랙 메시지가 안 왔어요. 자, 근데 이 느리다는 것만 보니까 너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어디가 어떻게 느린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좀 더 내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URL을 하나 추가해 볼 건데요. 리퀘스트 URL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퀘스트 URL은 어디 들어있냐면 REQ에 들어있습니다. REQ에 보시면 origin URL이라고 하는 곳에 해당 값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자, URL은 이 값이고요. 줄바꿈 하나 넣고 API가 너무 느려요 라고 메시지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력서 조회 다시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호출해 보겠습니다. 2초가 걸렸으니까 슬랙 메시지가 안 와야 되겠죠. 여긴 안 옵니다. 자, 다시 또 2초가 걸렸네요. 한 번 더. 자, 5초가 걸렸습니다. 이번엔 메시지가 오겠죠. 뭐라고 오는지 보겠습니다. URL이 안 찍히네요. 잠시만요. PM2 리로드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서버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를 호출해 보시면요. 0초가 걸렸네요. 다시. 자, 5초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슬랙이 와야 되겠죠. 슬랙을 보겠습니다. 자, 요청 온 URL이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죠. 요청 온 URL이 잘 나오고 있고요. API 너무 느리다. 0.5.14가 걸렸어요 라고 메시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메시지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하나만 더 추가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URL은 알겠는데 누가 호출했는지도 알고 싶어요. 저는 누가 호출했는지도 알고 싶어서 토큰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req. headers. 어디가 있죠? authorize 있겠죠. headers.authorize 여기에 보면 토큰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토큰을 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토큰 누가 호출했길래 이렇게 느린 거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호출해 볼게요. 5초가 걸렸으니까 메시지가 오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토큰이 같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토큰 누구야? 이 토큰을 가지고 어떤 사용자가 어떤 API를 호출해서 몇 초가 걸렸어요. 이런 값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적하실 때 지금 파라미터는 자동으로 쿼리 파라미터는 자동으로 나오고 있는데 패스 파람이나 뭐 바디 값 같은 것도 찍어 주시고 리스폰스가 어떻게 나갔는지도 찍어 주신다면 훨씬 더 추적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푸시 해보겠습니다. 슬로우 API 슬랙 이라고 하고 푸시 해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필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저희 PM툴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통해 여러 개의 서버를 띄웠고요. 레디스를 통해서 리프레시 토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초 이상 걸리는 경우에까지 전부 다 구현을 잘 해놨습니다.